수학을 이 아이가 못하거나 잘하게 되면 엄마들은 못해도 수학을 더 시키고요. 잘해도 수학을 더 시켜요. 그래서 수학에 엄청나게 집중을 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잘하는 거를 잘하게 만드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걸로 대학은 못 간다는 거예요. 대학은 잘하는 걸로 가는 게 아니고 못하는 것 때문에 못 가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엄마의 육아연구소 이지민입니다. 오늘은 민성원 연구소의 민성원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입시가 크게 바뀌었고요. 너무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굉장히 큰 혜택을 볼 거고, 제가 포인트를 전체적인 내용과 과목별로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기대되네요. 이번 입시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너무 크게 바뀐 입시이기 때문에 10년 이상은 갈 거라고 보면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고등학교 현재 1학년까지 전부 이 입시를 따라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있던 모든 입시하고는 완전히 다른 입시가 됐어요. 아직은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잘 모르면 구입시에 맞는 방법으로 뭔가 설계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도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8 입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문이과가 완전히 사라지고 모두가 똑같은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의대를 갈 사람도 전문대를 갈 사람도 보는 수능 과목이 다 똑같다. 이게 차지하는 의미가 되게 큰 게 선택 과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통합 과목으로 집중을 한다는 게 가장 크게 변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1에서 5등급까지 나눠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내신에서 1등급 받기가 쉽다. 1등급을 받는 게 지금은 고등학교에서 4%니까 100명 중에 4명만 1등급이었는데 과목별로 이게 10%가 1등급으로 바뀌었어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변화입니다. 얼핏 들으면 좀 변별력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직은 안 치렀기 때문에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22가지 과목에서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1등부터 100등까지 나누기가 되게 쉬운데, 같은 과목을 봤을 때는 동점자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거나, 그 동점자가 나오면 사회가 혼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을 다 먹고도 대학을 못 가는 일이 생겨버리면,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수능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변별력을 유지하거나, 그건 예측입니다. 아니면 수능을 보고 들어오는 정시에서도 내신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면접을 따로 봐서 동점자가 나와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각 대학들이 찾고 있는데요. 내년 후년이면 각 대학이 반응하는 걸 보고 준비할 시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 엄마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 스타일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국어, 영어, 수학을 공부를 제대로 하고요. 고등학교 1학년 끝날 때부터 과학이나 사회 과목이 제대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고요. 특히 사회 과목 같은 경우는 고3 때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국영수에 비해서 과학은 덜 해도 됐고 사회는 아예 안 해도 됐거든요. 왜냐하면 모두가 고3 때 자기가 수능 볼 두 과목을 선택하니까, 사회 두 과목, 과학 두 과목을. 그런데 사회하고 과학이 공통 과목이 됐다는 거는 국어, 영어, 수학과 지위가 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학을 갈 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으로 가는데 수능이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수학은 대비를 많이 했으니까 어렵게 나와도 대응이 되는데, 사회하고 과학은 어렵게 나왔을 때 대응이 안 되면 대학을 사회하고 과학 때문에 못 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요거는 대부분이 준비를 안 하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준비를 하시면서 간다면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비를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뭐 액션을 취할 건 별로 없어요. 근데 마음이 좀 갑자기 급해졌어요. 사회, 과학, 전집이랑 학원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 급하지 전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 말을 들었다고 해서 초등학교 때 사회과학을 많이 해도 그게 입시 사회과학에는 거의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겁을 줘서 미리 하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빨라도 6학년 겨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4학년 엄마라면 6학년 겨울에는 내가 사회과학을 준비를 해야 돼. 더 빠르면 뭐 6학년 여름 정도부터 준비를 해야 돼라는 정도의 생각만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과목을 잘하는 아이들을 높게 평가할 때가 있었거든요. 특기자 전형으로 애들을 뽑을 때였는데요. 하나만 잘해도 대학에서 뽑겠다.
근데 지금은 균형 감각이 있는 아이를 뽑겠다라는 게 입시예요. 내신이고 수능이고.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골고루 잘하게끔 설계를 하는 게 좋은 대학을 가는데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아이들 입장에선 좀 더 힘들어졌다고 봐도 아니에요. 되나요? 하나를 깊게 들어가는 게 진짜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학을 경시 수준까지 가는 노력이 이게 힘든 거지. 기본적인 정도의 레벨까지 다 골고루 가는 거는 기본 노력으로 다 가능하거든요. 오히려 공통 과목이 많은 수능은 대책을 만들기가 쉽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대부분이 아직도 대책을 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육아연구소에서는 제가 대책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지능을 개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건데 머리가 안 좋은 경우에는 시간당 효율이 떨어지니까 머리를 좋게 만들어 놓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엄마들이 하는 액션 중에서 머리가 좋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방법도 막 쓰는 거죠. 그럼 좋게 만드는 거를 더 많이 하면 얘가 투입한 시간 대비 머리가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이게 3학년 때까지 할 일이라고 그러면 네. 보통 4학년이 넘어가면 전 국영수만 하라고 하거든요. 사회과학은 학교 수업 듣는 거 이외에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4학년서부터는 국영수 위주로 공부를 하는데 이때도 영어를 수능 위주로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냥 어학원에서 하든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국어도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국어를 할 때 독해력하고 문법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조금 신경을 더 써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어 독해력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문해력이나 문장 구조도 중요하지만 배경 지식이 많으면 좋으니까 네. 문학 관련된 책 이외에 그냥 지식을 주는 책들을 많이 읽는데 그 지식을 주는 책 중에서도 세계사 같은 책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특히 세계사 중에서도 서양사 관련된 책들을 많이 보는 게 아이한테 좋다. 그것도 그냥 만화책으로 봐도 상관은 없다. 6학년 정도 되면은 이제 이 아이가 중학교를 가게 되거든요. 네. 중학교 사회에서부터 내용이 굉장히 깊어져요. 중학교 과학도 내용이 굉장히 깊어지거든요. 중학교 때 배우는 사회, 과학이 바뀌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시험 범위의 70%예요. 오.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운 거 70%가 그대로 수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30% 정도가 더 들어가니까 중학교 때 사회과학을 제대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초 6대 하고요. 중 1, 2, 3 때 어떻게 좀 제대로 준비하면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중학교 과학 3년치를 일주일에 3시간 정도나 4시간 정도만 따로 공부하겠다는 마음이면 1년이면 개념학습을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2, 중3 내신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그걸 심화하는 걸로 중등과정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는 고등학교 통합과학 책을 사가지고 통합과학을 공부하는데 70%는 뭐라고요? 중학교 과학 내용이라니까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이 그게 수능 과목이야. 30%만 새로운 게 들어와서 그렇게 많은 선행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통합과학 책을 한 번을 보고요. 중학교 3학년 때는 어차피 중등과학하고 겹치니까 이 통합과학 공부하는 것도 중학교 공부하는 거하고 겹치고 고등학교 1학년 공부하는 거와 수능 공부하는 거하고 이게 막 겹쳐요. 그러니까 이 공부했던 게 학교 공부에 또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는 통합과학 책을 문제집으로 좀 심화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등과학은 중1 때, 통합과학 첫 번째 본 거는 중2 때, 통합과학 두 번째 본 거는 몇 번째? 중3 때. 두 번을 통합과학을 봤잖아요. 네.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 통합과학, 중등과학을 본 것도 70% 겹치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통합과학을 3번을 본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 애가 없어요. 내신으로 대학 가는 게 좋은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중3 때까지 통합과학을 나는 3번을 본 거잖아요. 그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내신으로 또 만나게 돼요. 네. 그렇게 되면 그 통합과학 내신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가져갈 수 있고 그럼 이때까지 하면 4번을 보는 게 되잖아요. 고2 때부터 굉장히 편하게 입시를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시는 길게 보고 가야지. 당장에 지금 아이가 좋아하거나 지금 얘가 다니는 학원에서 하라는 것만 할 건 아니죠. 네. 통합사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좀 잘하는 게 있고 취약하고 좀 어려워하고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약점을 좀 보완하는 형식으로 가야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하는 거를 잘하게 만드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걸로 대학은 못 간다는 얘기예요. 대학은 잘하는 걸로 가는 게 아니고 못하는 것 때문에 못 가요. 그래서
강점은 유지만 시키면 되고요. 더 잘하게 만들 필요가 없고 약점을 잘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엄마들이 이제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학 공부에 있어서 크게 잘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뭐예요? 수학은 잘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적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는 아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수학을 못하면 너도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요. 그 100m 달리기는 애 보고 너도 13초로 뛸 수 있다는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수학은 얘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특히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엄마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우리 아이가 이제부터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애가 망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딴 애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를 했을 때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초등학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데 수학을 이 아이가 못하거나 잘하게 되면 엄마들은 못해도 수학을 더 시키고요. 잘해도 수학을 더 시켜요. 그래서 수학에 엄청나게 집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아이가 수학을 세게 가르치는 학원을 보내면 그리고 거기 가면서 탑반에 들어가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럼 이 엄마의 모든 목적은 우리 아이도 수학을 세게 가르치는 저 학원에 탑반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생기고 아이를 잡는 거예요. 그 요즘 트렌드가요, 소장님, 닥수잖아요. 뭐 닥치고 수학 이래서 수학에 정말 올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3이 돼버리면 그걸 다 후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에서 점수가 잘 나와줘도 네 과목의 점수가 안 나오면 대학을 못 가는 거고 그러니까 공통으로 5과목을 다 잘해야 대학을 가는 건데 수학만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초등학교 때 아무리 수학을 많이 해도 얘의 인지능력 발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차원적인 사고는 중학교 3학년 이후에나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차원적인 사고가 안 되는 애한테 굉장히 많은 고차원적 사고를 시키는 거예요. 겨우 해나간다고 쳐도 그게 비효율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다른 과목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수학이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입시의 기본은 수학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수학을 꾸준히 하되 고등학교 2학년 이후에는 공부의 70%를 수학만 할 수 있게 나머지를 다 고등학교 1학년 전에 끝내놓겠다는 마음이고 후반부에 수학을 엄청나게 집어넣어서 가야 되는데 초반부에 너무 수학이 많이 들어가 버리면 수학이 잘 되는데 그 유지가 될 가능성이 없고 나머지 과목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반대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고등학교, 중학교 때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수학을 초등 때 끝내고 그때 가서 다른 과목을 해야 된다는데요. 저는 이 일을 20년째 했는데 제 말이 맞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3만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요. 중학생만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초등학생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고3까지, 재수생까지를 다 가르쳐요. 실제로 저는 국어도 가르치고 있고 사회도 가르치고 있어요. 심지어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절 만난 애가 서울대학교 갈 때까지 매주 일주일에 한두 번을 제 수업을 들으면서 저하고 상담을 해가면서 대학까지 가기 때문에 저는 파이널까지 하는 사람이고 정시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수시 정시를 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학이 끝나는 과목이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답답해요. 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친구도 내년에 수학 공부를 하라고 안 하고 있다가 수학을 봤을 때 1등급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수학은 끝나는 과목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유지도 잘 안 되는 과목이라는 거를 과목의 특성을 아셔야 돼요.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 추천하세요? 일단 초등학교 때 수학 공부는 두 단계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연산을 많이 하고 암산을 많이 해서 속도를 늘려야 돼요. 본질적인 수학은 생각하는 과목인데요. 내신 수학이나 수능 수학은 생각을 1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번개처럼 풀어야 돼요. 맞아요. 그럼 왜 이렇게 번개처럼 풀어야 되는 수학 시험 문제를 낼까요? 시간을 많이 주면 100점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100점을 너무 많이 나오면 동점자가 많아서 얘를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도 100점이 많이 나오면 안 되고요. 입시 입장에서는 누구는 붙이고 누구는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어렵게 낼 수밖에 없고 아니면 빨리 풀지 않으면 못 풀게 낼 수밖에 없는 게 마지막 시험인데 어릴 때부터 연산 속도하고 암산 속도가 느리면 빨리 못 풀잖아요. 그래서 수학 포기자가 생기는 이유는 수학을 2%만 재학생 중에서 1등급이 나오는데 보통 재수생이 2%, 재학생이 2%가 나오니까 100명 중에 2명만 2%가 만점 1등급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 것 같아도
고등학교 3학년 때 82점 받는 아이가 100명 중에 2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는 11%까지가 2등급이거든요. 100명 중에 5명 정도만 75점을 받는 거예요. 고3 때. 지금 수학 영재들이. 재학생 중에 100명 중에 6명부터는 3등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30명이면은 6%면은 3명. 3명부터는 3등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등은 1등급, 2등은 2등급, 3등은 3등급이에요.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아무리 많이 한들 1등급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만점 받는 거는 아니고요. 전 80점만 넘어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3등급이면 어렵게 나오면 60점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6명은 수학 60점대가 나오니까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시키는데 지금 시켜봤자 3등급밖에 안 나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고2, 고3 때 정말 많은 양의 수학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면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유지가 안 됩니다. 유지가 되는 과목은 오히려 영어는 유지가 돼요. 그래서 영어는 중3 때까지 수능 수준을 끝낸다는 게 가능하고요. 수학은 고3 때까지도 완성이 안 되는 과목이어서 후반부에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 거고 영어는 전반부에 많이 투입을 해서 중3 때까지 끝내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는 영어를 많이 하셔야 돼요. 포인트는 머리가 좋은 아이들은 수학을 많이 선행하고 심화를 하되 그게 봤을 때 제가 100명 중에 4명만 가능하다. 나머지는 적절한 정도의 양을 조절하면서 1년에서 2년 이상은 절대로 선행하지 말고 심화도 아주 극단적으로 심화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거예요. 그게 초등학교 엄마들을 위한 입시를 위한 수학 공부 방법입니다. 그러면 영어 초등학교 때 많이 해두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 알려주세요. 그냥 기본적으로 영어는 어떤 식으로 해야 좋은지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엄마가 아는 그 방식대로 하시면 돼요. 영어가 유지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가장 친근한 어머니들이 아는 뭐 잠수네가 아는 영어학원에서 제시하는 그 방법들이 너무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미리만 하고 있었던 아이들이 영어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안 하죠. 6학년 겨울쯤에 요때만 조심하시면 돼요. 문법을 제대로 시작하자. 문법. 그래서 저는 6학년 겨울방학 때 성문 기본 영어를 가지고 공부하면 딱 제일 좋다고 보고요. 그래서 6학년부터 중1까지는 기본 영어 다 외우기. 중학교 2학년 때는 고1 거 25개, 고2 거 25개, 모의고사 풀어보고 해석 듣고 네. 고3 거는 중학교 3학년 때 풀고 그다음부터는 하나씩 유지하기. 그러면 영어는 된 거예요.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중에서 영어는 된 거잖아요. 이제 4과목 남은 거죠. 초등학교 때 입시 준비를 이 설계하는 법을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아 이런 식으로 각 과목을 가야겠다 좀 네. 설계도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논서술이나 면접이 앞으로 좀 강조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초등학교 때 따로 뭐 전혀 신경을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어, 그것 때문에 입시가 불편한 경우는 제가 20년 동안 단 한 건도 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내신에서 막 수행평가할 때 잘 못 쓰고 발표 못 하고 이런 자, 거 그것 있어요? 때문에 전교 1등 못하는 아이도 2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과하게 걱정하는 것들이 현실에서는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엄마의 상상 속에서만 발생하는 일이에요. 집필을 잘하는데 논서술 면접을 못하는 아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게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의 국어, 영어, 수학 실력이 생기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러면 고등학교 선택할 때 유불리를 따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면 어떤 기준으로 좀 고르는 걸 추천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가는 정시는 재수생이 굉장히 유리해요. 재학생들이 가기가 쉬운 전형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재학생들은 수시로 가야 돼요. 수시로 가기 위해서는 내신 성적이 되게 좋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특목고는 내신 따기가 쉽지 않아요. 내신을 잘 딸 수 있는 고등학교로 가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아직도 용인외고, 상산고, 민사고, 하나고등학교, 과거 영재고를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학원에서도 그게 좋다고 얘기를 하고 맘카페에서도 거기를 가는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도 거기를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천재 같은 아이들이 들어가서 면접을 잘 본 거를 그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간 거라고 착각을 해서 우리 아이도 그 학교만 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가보는 순간 우리 아이가 가면 안 되는 학교라는 거를 한 학기만 지나면 알아요. 과학고등학교가 과학을 공부하는 데예요? 아니면 과학을 잘하는 애가 가는 데예요? 선화예고를 음악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음악 특기자가 가는 게 서울예고, 선화예고지 이제 음악이 안 되니까 선화예고 가서 내가 음악 피아노를 배워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최고는 체육을 잘하는 애가 가서 올림픽 국가대표를 뽑는 데가 최고지. 갑자기 와닿네요. 아니 외고를 영어를 공부하러 가는 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외국어 특기자가 가는 데예요. 저희가 공부는 노력하면 된다고 좀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특목고는 그거를 잘하는 애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저희가 2부에서는 일부에서 나눈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서 통합 사회,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때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해 보면 좋을지 세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